안녕하세요. 2024년 내년 정시가 많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월가의 대표 황소가 경고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건 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의 시세 차익을 많이 보겠다. 부동산을 사서 아주 큰 차익을 남기겠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든 부동산을 갖든 수익을 팍팍 금방금방 이룰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은 괜찮은 주식을 사서 배당받으면서 멀리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보유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국설석유 같은 거 아니면 맥쿼리 인프라, KTNG, 현대차 EB, 삼성화재 우선주 배당을 6%, 7%, 8% 이렇게 되게 많이 준 기업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통상 그런 주식은 관심을 잘 안 가지죠. 왜 안 가지겠습니까? 주가가 별로 오르는 기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건, 개인이 특히 돈을 번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소수의 개인은 돈을 법니다. 누가 돈을 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두고 볼 줄 아는 사람들. 말이 쉽지 현실은 되게 어렵죠. 배당 한번 받는데 1년 기다리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주가가 제 가치를 발휘하고 계속해서 축적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뭔가를 멀리 내다보고 기다린다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월가 대표항소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산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제일 나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 조급한 마음 안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간다. 이런 각오로 그런 의지로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산다라는 게 우리가 사는 뭔가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이제 착각을 많이 하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오래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괜찮을 거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두고 봐야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예요. 2조. 300조, 500조 매출하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2조밖에 안 되면요. 이 개막장이죠. 난리입니다. 난리.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정시가 좋아질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극단적으로 내린다?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서서히 천천히 내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가 또한 이제 더 무서운 속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미국의 증시가 확 떨어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이 더 던지겠죠. 우리가 자꾸 잊고 지내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하는 걸 멈추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건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겠습니다. 미국이 오죽하면 금리를 그렇게 내리겠냐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건 왜겠습니까? 왜? 여전히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를 그네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올리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경제가 정말 악화돼서 금리를 안 내리고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금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수월하게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염려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데, 얼마나 우려스러운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많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의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한국의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놈들의 말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 그만큼 한국의 경제에 더 핵폭탄이 터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버팁니다. 견딥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갈 쯤 되면 상황이 더 좋아져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동안에 버텼던 거 다 이제 못 버티고 줄줄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우려스러운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 인하하면 경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꽤 무서운 일이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할 때 그걸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죠. 이제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긴축의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자산시장으로 무지하게 많은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줄이는 이제 시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못 버티는 애들만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개작살이 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월가의 대표적인 이제 전략가가 저렇게 뉴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정시에 패닉이 올 거다라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말 목숨 걸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